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8월 17일 오늘 정말 황당한 두 가지 사건이 터졌죠. 이 두 가지 일은 겉으로 보면 서로 손절을 하고 있는 별개의 사건 같지만 살짝 뒤돌아보면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깊은 연관이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아파트 청약을 하는데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당장 8월 17일 오늘부터 특별 공급을 하는 단지가 그냥 청약홈에서 증발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기존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정확한 청약 일자를 공지했었죠. 근데 청약홈 사이트에서 완전히 딜리트, 그냥 삭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인데요. 최대 6억의 시세책을 깔고 갈 수 있는 곳이라 많은 분들이 이곳에 청약 도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냥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도 드문 일인데 정말 황당한 일이 일어나 버렸네요. 일시적인 전산놀이로 생각을 했던 분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실은 특별공급 3세대, 일반공급 3세대로 공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반공급에서 변동사항이 생겼다고 하네요. 아마도 계약 취소분에서 누군가가 계약을 그냥 진행하기로 작정을 했는지 수량의 변동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입주자 모집 공고 일정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살다 이런 경우도 다 있네요. 그래서 여기 청약 도전하시려고 사이트 열고 들어가서 100만 번 클릭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절대로 동탄유림 노르웨이 숲 청약 사이트 열리지 않으니까 일정 연기된 점 참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기는 이번에 무순위 물량으로 나온 아파트 단가가 7.1제곱 4억대, 8.4제곱 5억대, 9.6제곱 5억대입니다. 3년 전 분양했던 그대로의 가격표를 들고 나왔죠. 가격면에서 볼 때 주변 시세 대비 최대 6억까지 시세 차익을 벌릴 수 있는 곳이어서 진입을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곳이죠. 아무리 경기권 아파트가 썰물처럼 빠지고 있다고 걱정들이 많지만 내년 하반기 부동산 반등 시점이 되면 대폭 올랐던 원점 회복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는 곳이죠. 여기 단지 규모는 지상 최고 49층 2개동 312세대 주상복합 단지입니다. 그리 큰 단지는 아니지만 주복 건물이라 주변 인프라 구축과 연동될 수 있는 상당한 경쟁력이 있죠. 동탄이 신도시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걸 보면 주상복합으로서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는 곳입니다. 일단 거주 의무가 5년이라서 자금 동원하는데 전세보증금을 끌어올 수 없다는 부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탄역이 불과 600m 거리에 위치한 주상복합이라는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청약 일정은 다시 청약홈에 공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무순위 물량이 급작스럽게 변동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 무순위가 그냥 떨이식으로 처리되는 무순위가 아니라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무순위이기 때문에 당초 계약을 다이하려 했던 분이 상당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한 번에 뒤집으려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후론 이 가격의 동탄역 역세권 아파트에는 진입이 불가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부담스러운 금리 상황 때문이라도 최초 분양가 덩어리가 적은 곳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무순위 일정에 혼선이 온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를 계속해서 연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주담대 금리 상황이 만만치 않게 돌아가고 있죠. 오늘 17일에 터진 두 번째 황당한 사건, 정말 심장이 두근거릴 수밖에 없는 일이죠. 바로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이 0.52% 오르게 됩니다. 정말 금리가 올라간다는 지표만 봐도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을 완전히 뒤로 미뤄야 하나 라는 불안감이 엄습해오는데 실제로 대출을 실행시킨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대출금리가 오늘 날짜 17일을 기준으로 오른다는 것은 굉장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히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를 타고 계신 분들에게는 굉장한 부담이겠죠. 매월 월세처럼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의 폭이 훨씬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0.52%까지 오르게 된 이유는 바로 코픽스라고 부르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거의 9년 만에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입니다. 코픽스는 시중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 평균 금리죠. 매달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대출 금리에는 바로바로 영향을 주는 요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은행이 실질적으로 돈을 굴리는 영역이라서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연 1.75%에서 2.25%로 올려버리니까 은행으로선 예대 마진을 본격적으로 올려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예금, 적금 이자를 3%대로 올려서 예금주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죠. 요즘 주식이 시원치 않으니까 은행 예적금 상품 쪽으로 돈이 몰리고 있죠.
그러니 은행이 이런 상품을 대규모로 찍어내니 자연스럽게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당연히 비용이 증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코픽스가 2.90%까지 올라간 겁니다. 이런 영향으로 오늘 17일 0.52% 주담대를 포함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특히 변동금리 쪽에서 오르게 된 겁니다. 이렇게 계속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올해 연말까지는 8%까지 갈 수도 있다는 불안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5억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210만 원씩 이자를 내다가 변동된 코픽스 적용을 받을 경우 260만 원대로 부담해야 하는 액수가 증가하게 되죠. 상당히 속이 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부분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자 부담에 대한 고민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변동된 코픽스 금리를 적용한 은행 이자율은 금리 상단 수치로 볼 경우 국민은행이 5.3에서 5.8, 그리고 우리은행이 5.59에서 6.11, 농협은 5.01에서 5.53%로 모두 상승한 걸 볼 수 있죠. 초기 금융위원회에서 경고했던 이자 장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야금야금 시중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코픽스 부분이 반영이 돼서 금리가 자동 연동될 수밖에 없겠지만 주담대나 전세대출 부분은 어느 정도 제동을 걸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올해 연말까지 한국은행이 2차례 정도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서 3% 선까지 금리가 올라갈 가능성 충분하죠. 이런 이유로 주담대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그대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노출이 심한 편입니다. 그러니 발빠른 보호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내 집을 가지고자 원하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금리 혜택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 청약자 입장에선 되도록 구축은 경매나 급급매를 통해서 최소한 분양가 덩어리를 줄이셔야 되고요. 분양 아파트는 무조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본인 자금 가용 범위 안에서 초이스를 하셔야지 불어나는 대출 금리를 피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캐리커처 8월 17일 정말 황당한 두 가지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주택자, 무주택자 모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먼저 동탄유림 노르웨이 숲 무순위 일정이 갑자기 취소가 됐죠. 청약홈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량이 변동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금리가 최대 0.52%까지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오를 가능성이 많죠. 새 집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어느 때보다도 가성비에 집중하셔야 할 시기인 듯 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